사업은 남짓하는 뮤직비디오 속에서도 다양한 스토리와 상징이 숨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K-POP 산업이 이렇게 정말 커져가고 있는데 뮤직비디오 자체의 평론 시장은 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걸까? K-POP 아티스트들 그리고 소속사에서도 직접 구독을 인증할 만큼 K-POP 뮤비 해석하면 김희로 화려한 CG라든지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뮤직비디오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세계관이 없이 데뷔한 아이돌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네. 영상 제작을 어떤 플로우로 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이거는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꿀팁인데 덕질이 밥 먹여주니? 밥 먹여주던데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홍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언제나 익숙한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뵌 분이 앉아 계시네요. 혹시 토끼인가? 아니면 토끼 인형탈을 쓰고 계신 건가요? 누구세요? 하이 안녕. 아니, 이 목소리는? 저 이 목소리 알아요. 안녕하세요. 나 너무 쑥스러워. 앞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저 이분 누군지 알아요. 이 목소리 누군지 알아요. 뮤비 해석해주시는 토끼님, 김희로님이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뮤직비디오 해석해준 토끼 김희로입니다. 이미 K-POP 아티스트들 그리고 소속사에서도 직접 구독을 인증할 만큼 K-POP 뮤비 해석하면 김희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정말 신나셨네요. 네. 어쨌든 그런 김희로님이 정말 듣동라 유튜브 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시다니 정말 무한 영광입니다. 희로님, 저 진짜 완전 사모거든요.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해요. 진짜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사모님을 실제로 뵙게 되는 경우가 정말 흔치가 않아가지고 이번 인터뷰가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유튜브 김희로 채널의 그 팬 구독자분들을 35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로님이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듣동라 원래 아셨냐고 막 이런 거 막 물어봤었는데 듣동라를 듣게 되신? 보게 계신? 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듣동라 채널 정말 초기에 이현 기자님이 주택청약 영상 올려주신 거 그때부터 제가 구독을 해왔었거든요. 진짜 초기네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잘 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저야말로 정말 영광이고 좋은 자리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이로님 채널을 구독하면서 뮤직비디오를 해석하는 재미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사실은 뮤직비디오 볼 때 워낙 그 비주얼에 압도돼서 와 멋있다. 우와, 짱이다. 이러면서 보기에 바빴지 뭔가 맞아, 해석을 할 생각을 잘 못했었거든요. 이지성 기자는 왜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김희로 채널을? 그러니까요. 떨려가지고 네. 저거 읽어보세요. 봐야 돼. 네. 근데 저한테 이로님은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고 이 노래, 이 뮤직비디오를 왜 좋아하는지를 언어화해주신 분이 이로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눈을 틔워주신 분이시다. 위대하시다. 감사합니다. 김희로 선생님. 네. 선생님. 김희로 선생님. 본격적으로 저희 김희로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인터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김희로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인터뷰 시작할까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 채널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가 궁금했는데요. 뮤직비디오를 해석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뭔가 언제 딱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되게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한 4, 5분 만에 기승전결이 딱 있는 이런 영상 콘텐츠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그 뮤직비디오의 특징이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스토리나 메시지를 녹여야 하다 보니까 상세한 설명은 생략이 되고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지는데 그걸 또 찾아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뮤직비디오 속의 스토리나 은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할 공간도 많지가 않았던 거죠. K-POP 산업이 이렇게 정말 커져가고 있는데 다른 콘텐츠들 뭐 소설이라던가 영화라던가 막 이런 거에 비해서는 뮤직비디오 자체의 평론 시장은 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걸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어요. 아니 조금만 뜯어봐도 되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뮤직비디오들이 많은데 이게 단순히 뭐 파격적인 노출이라든지 가십거리 등으로만 이제 소비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가십이 아니라 작품을 작품으로 보는 태도 그리고 그런 태도의 컨텐츠가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 컨텐츠가 이게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셨습니다. 제일 첫 영상이 뭐였죠? 제일 첫 영상이 선미님의 누아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였어요. 그것도 이제 SNS에 뭐 조금 주목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자극적인 컨텐츠들을 올리는 셀러브리티라던가 인플루언서들을 약간 풍자하는 그런 식의 뮤직비디오였는데 아무래도 그런 장면들을 좀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니까 조금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으신다던가 조금 자극적인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그거를 결국엔 풍자를 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인데 그 그림 자체에만 집중이 되는 게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지금 2019년부터 뮤직비디오 해석하는 컨텐츠가 100개가 넘게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맞아요. 그 100개 넘는 영상들 중에서 이건 내가 만들었지만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요거는 정말 김희로를 잘 알릴 수 있는 영상이다. 뭐 이렇게 꼽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가인님의 카니발 뮤비에서 엄지 4개 보이네요. 엄지 4개. 발 엄지 4개였네? 난 2개만 들었는데. 그리고 최근 영상으로는 레드벨벳의 필마리드 네. 두 영상 딱 다 제가 좀 지향하는 이상적인 구성의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특히 카니발 뮤비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히 뮤직비디오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뭐 끝이 아닌 삶과 좀 이어지는 하나의 여정으로 보는 멕시코 죽음의 문화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드리면서 죽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죽음을 꼭 슬퍼해야만 하는 걸까?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사유를 해보실 수 있는 화두를 또 던져드리기도 하는 거죠. 이 뮤비도 약간 이전에는 좀 노출 위주로 좀 자극적인 부분 위주로 주목이 되었었던 부분이 저는 많이 아쉬웠어가지고 네. 되게 신중하게 또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를 했었던 콘텐츠인데 또 그 진심이 실제로 시청자분들에게 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희로라는 캐릭터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보니까 캐릭터의 이름은 어머니의 성과 또 이로님 본체의 생일인 1월 5일 1과 5를 합쳐서 김일오 그리고 구독자 애칭은 3호 처음 채널을 연 날짜가 3월 5일이라서 3호 이렇게 정하셨더라고요. 뭔가 숫자를 되게 좋아하시나? 아니면 뭔가 기념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 제 이름에 대한 비하인드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뭔가 숫자나 특정 날짜가 메타포로 활용이 되는 게 사실 좀 되게 뻔하기는 한데 좀 명쾌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왜 이름이 1호예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생일이 1월 5일이에요? 라고 하면 다들 하시거든요. 뭐 실제로 저뿐만이 아니라 뭐 뮤직비디오라던가 케이팝 아티스트 분들의 신보 티저를 보면 이렇게 데뷔일이라든지 숫자를 상징으로 해가지고 스포일러를 심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실제로 보면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의 애칭이 사모님도 이게 3월 5일이 제 채널에 첫 영상이 올라온 날짜이기도 한데 정말 소름 돋게도 3과 5를 곱하면 15? 1호 나오거든요. 소름.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많은 숫자 기념일 중에 생일이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김희로라는 이름이 저는 저희 어머니를 또 리스펙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뮤비 해석에 필요한 소소한 지식들 뭔가 배워서 남주나 알아두면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태도를 좀 키워내는데 저희 어머니의 교육 철학이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뭔가 뮤비 해석가 평론가라는 그런 새로운 알터 에고가 생긴다면 새로운 이름에서는 어머니 성과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날을 조금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희로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멋있다. 그쵸. 네. 속삭이시네요, 옆에서. 근데 왜 토끼예요? 근데 캐릭터는? 제가 토끼띠라서 한번 여쭤봤어요. 토끼는 아니고요. 네. 뭔가 캐릭터의 나를 상징하는 무언가는 집어넣고 싶었고 이제 얼굴을 그려보고 얼굴 위에다 숫자 1과 5를 이제 붙여보니까 이거 대충 토끼 모양이네?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토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게 토끼는 아니고 그 얼굴에 숫자 1과 5가 붙은 무언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숫자의 진심이 우리 김희로님. 맞습니다. 이미 아티스트가 만든 컨텐츠를 해석할 때는 그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려면 그만큼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로님이 글이나 컨텐츠를 진짜 잘 쓰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하는지를 찝어주시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로님이 아티스트의 고민을 같이 고민해주고 그 노력을 알아봐주려고 애쓰는 그 태도가 전 되게 좋다고 느꼈거든요. 아이들 선생님의 그 오마이갓 뮤비 해석을 하실 때 걸그룹이라는 편견 속에서 내 안에 순수한 자기 자신만을 믿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음악의 방향대로 간다면 아티스트로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시잖아요. 또 태연님의 Can Control Myself에서 무대 아래에선 공허함이 더 커지는 아티스트로서의 삶이지만 그 공허함을 이겨내고 아티스트로서 삶을 반복해 나갈 것이라고 해석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화사 선생님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향해 이유 없는 미움과 비난, 질타를 내뱉는 일부 대중과 이를 컨텐츠로 만드는 유사 언론에게 하는 말이라고 해석하시기도 하셨고요. 팬 입장으로서는 아티스트의 마음을 이로님이 전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도 하고 뮤직비디오로 그냥 봤을 때는 남녀간의 사랑 얘기처럼 보였었는데 그걸 이로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더 풍부하게 보는 것 같아서 만족감이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제 컨텐츠에서 의도한 게 바로 그런 지점들이라서 그래서 아티스트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이 이 노래에 감정을 담아서 좀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곡의 자신의 상황에 맞게 좀 해석을 해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민이나 자전적인 이야기를 녹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배경을 이제 아니까 뮤비 하나를 해석을 하더라도 아티스트 인터뷰 등을 이제 찾아보면서 평소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왔는지 이번 곡에는 어떤 메시지를 좀 녹이고 싶었을지 자료조사를 꼼꼼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제가 가진 직업의 기본 애티튜드라고 생각해요. 그 아티스트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데 아티스트의 작업물에 대해 제가 어떻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석을 하기는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해석하는 창작자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매너이지 않을까. 이제 많은 분들도 이런 매너를 많이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악동뮤지션의 낙하 뮤비랑 그리고 아이유님의 에잇 뮤비 해석해주신 영상 진짜 인상 깊게 봤거든요. 뮤비 해석을 보면서 여운이 많이 남은 영상이었는데 보면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기억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는 화자가 이제 아이유님으로 나오잖아요. 화자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기억을 뭐 이터널 선샤인 같은 경우에는 지워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 뮤비에서는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둔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되게 저는 좋았고 그 해석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되게 벅찬 마음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10만 기념 Q&A 하신 거 보니까 가장 까다로웠던 뮤비 해석으로 아이유의 에잇을 꼽으시기도 했어요. 또 실제로 아이유 선생님의 굉장한 광팬이라고 여러 차례 또 밝혀오셨는데 이 뮤비 해석이 또 이로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도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이 에잇이라는 콘텐츠가 좀 상반된 감정이 느껴지는 곡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럴수록 좀 콘텐츠를 만들 때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원작자는 이 곡에 어떤 메시지를 좀 녹이고 싶었을까에 대해서 더 많이 열심히 파악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사의 내용을 보면 되게 굉장히 신나는 곡이지만 그 신남 속에 되게 슬픔이 묻어있고 그걸 굉장히 담담하게 노래하는 느낌인데 무엇을 위로하고 싶었을까, 누구를 위로하고 싶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장 까다로웠었던 뮤비가 아무래도 에잇이 아니었을까. 사실 저한테 있어서 아이유님이 처음에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아이돌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아이유님의 뮤비를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아이유님의 뮤비를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연출해 주셨던 황수아 감독님의 뮤비를 좀 많이 접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그 감독님 뮤비에는 거의 대부분 스토리와 상징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뮤비 해석에 대해 그때 처음 흥미를 좀 느낀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아이유님 팬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제 김희로라는 이름으로 뮤비 해석 유튜브 채널을 열 일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또 이런 거를 보면 간혹 막 덕질이 밥 먹여주니?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밥 먹여주던데요? 스웨. 이로님의 컨텐츠는 영상 하나하나의 자료조사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완성도를 높이려고 되게 애쓰시는 게 좀 느껴져서 그래서 영상 제작을 어떤 플로우로 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플로우로 이 대본 작업을 하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뮤비와 관련된 모든 오피셜 컨텐츠는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뮤비, 티저, 인터뷰, 자체 컨텐츠 등등 뭐 힌트가 될 수 있는 오피셜 컨텐츠들은 제 선에서 찾을 수 있는 한은 싹싹 긁어서 다 정리를 해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이제 뮤비를 다시 보면 이전엔 또 안 보였던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뭔가 하나의 아이돌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뭐 데뷔부터 가장 최근 곡의 뮤비까지 뭐 뮤비, 티저, 뭐 컨셉 필름, 수록곡 등을 다 확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꿀팁인데 보통 뮤비를 제작할 때 그 제작자분들이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이제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거꾸로 뮤비를 보고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요. 아, 만들어 보시는구나. 네. 이런 걸 이렇게 네. 했겠지. 이렇게. 맞아요. 아. 그래서 뮤비를 보면서 그 씬과 장면의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하는데 이게 종이로 접은 그 정육면체 모형은 한 번에 모든 면들을 다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개도로 펼쳐서 보면 한눈에 그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이런 똑같은 과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가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표로 정리를 해서 보는 거죠. 이렇게 분석한 내용으로 이제 개요를 짜고 대본으로 구체화를 하는 그런 플로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님이 해석해주시는 뮤비 영상을 보면은 정말 그 해석 안에 심리학, 철학, 예술사, 종교학 정말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들이 녹아 있어요. 지식을 익히고 그걸 일상적인 사고에도 적용하는 이론님만의 방식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머릿속으로 좀 마인드 매핑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뮤비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하나 딱 물면 그 주제를 시작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딱 맞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그 뮤비가 가지고 있는 주제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딱 연결을 지으면서 이제 연결을 딱 해놓고 나서부터는 뭐 학술지라든지 보도 자료라든지 뭐 논문, 다큐멘터리 같은 조금 전문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그 연결점을 더 촘촘하게 이제 메꿔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배워서 남주나? 라는 말이 진짜 그 표현이 맞는 게 제가 이제 초중고등학생 때에는 나는 왜 시험에도 안 나오는 이런 인문학 쪽에만 흥미가 갈까? 왜 나는 이런 것만 좀 잘 외워질까? 라고 좀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또 활용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학생분들도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서 지금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라는 이유로 내가 지금 흥미가 가는 분야에 일부러 선을 긋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배워두면 나중에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다 쓸 때가 있겠지 라는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신 게 저희 어머니의 역할이 되게 크셨어가지고 책 같은 거를 사주실 때도 전집을 사주시면 읽어야 된다, 샀으니까 읽어야 된다 라고 하실 법도 한데 굳이 안 읽어도 된다, 여기 그냥 책장 앞에 오다 가다가 제목이랑 그 지은이만 알아도 너의 삶에 되게 유용하게 쓰일 거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뭐 읽고 싶으면 읽고 안 읽고 싶으면 제목만 봐도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약간 그런 게 조금 저에 대해서 뭔가 이런 거를 외워야 돼, 공부해야 돼 라는 좀 압박감도 줄여주시면서도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질 수 있게, 그리고 또 이게 그러면 정말 알아두면 나중에 정말 쓸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이어지게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 뮤직비디오를 분석할 때 이루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뮤직비디오 분석뿐만 아니라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무해한 콘텐츠로 이롭게 하기, 이게 저의 1순위 원칙이에요. 그래서 뮤비 해석이랑 사실 무해한 콘텐츠가 무슨 상관이지 싶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제 채널의 취지가 작품을 자극적인 요소로만 소비하지 않겠다라는 거에서 시작된 것도 있고요. K-팝과 또 음악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뭔가 콘텐츠를 즐기시면서 불편하거나 상처받는 부분이 없이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콘텐츠를 즐기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제 영상을 아티스트 당사자분이 보시더라도 내 작품을 이렇게 곡해하다니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창작자의 의도를 해치지 않으면서 감상자의 감상을 통해서 이 뮤직비디오와 작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 의도를 지키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상반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용을 되게 잘 지키는 게 어려우면서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201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K-팝 뮤직비디오 평론 인생 4년차신 거잖아요. 그쵸. 이 외길 인생 속에서 한국 K-팝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도 좀 트렌드가 변한 게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쵸.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해왔고, 이게 아무래도 근 4년 동안에는 좀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외 로켓 촬영이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국적이고 좀 광활한 로켓은 보기가 어려워졌지만 그거의 풍선 효과로 화려한 CG라든지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뮤직비디오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배경으로 변주를 주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영상으로 표현하는 그 질감 자체에 조금 변주를 주는 느낌? 대충 이제 2000년대부터의 뮤비
트렌드를 쭉 살펴보면 2000년대 초에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스토리가 부각된 뮤비에서 그 다음에는 뭐 K-팝, 아이돌 산업이 더 활성화가 되면서 되게 비비드하고 다채로운 색감의 비주얼이 화려한 뮤비로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최근 한 5년 사이에는 아무래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세계관을 활용한 뮤비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토리도 있고 비주얼적으로도 화려한 세계관 관련된 뮤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근 5년 사이에 데뷔한 아이돌이라면 세계관이 없이 데뷔한 아이돌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네. 그래서 세계관이 정말 이 뮤직비디오, 특히 K-팝 아이돌 뮤직비디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이자 키워드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그 추리 소설 속의 등장인물처럼 인물들 한 명 한 명 한 명이 살인사건의 어떤 비밀을 간직한 그 세계관? They all became liars to Billy and to the world. 아이돌 세계관이 이렇게 다채로워졌구나라는 거를 그 뮤비 해석을 통해서 또 알게 됐거든요. 맞아요. 뮤비를 워낙 오랫동안 해석해 오셨으니까 이론님이 생각했을 때 최근 가장 추천하고 싶은 뮤직비디오 이거다.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었어요. 최근에 본 뮤직비디오 중에서 아 이거 진짜 재밌다라고 생각이 됐었던 거는 이게 제 채널에서도 한번 다뤘었던 뮤직비디오인데 뷰티풀 노이즈라는 힙합 크루의 컴필레이션 뮤직비디오 네. 슬립 익스비션이라는 뮤비를 최근에 진짜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잠 전시회라는 소재로 해가지고 한 90년 후에 서울에는 이제 사람들이 잠을 더 이상 자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것이 좀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잠을 없애버린 거죠. 잠 전시회 안에서 아 옛날에 90년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잠도 자고 네. 막 하품이라는 것도 하고 막 이랬단다라는 그런 이제 소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펼쳐져 나가는 그 스토리와 잠을 주제로 하는 그 각각의 아티스트들의 노래 그 가사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느껴졌어요. 해외 뮤비로는 아델의 오마이갓이라는 뮤비도 흑백 사이에서 원테이크로 쭉 이어지는 뮤직비디오였는데 구성이 굉장히 짜임새 있으면서도 이 원테이크가 변주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렇다면 트렌드와 전혀 상관없이 이론님의 인생 뮤비도 있어요? 저는 황수아 감독님이 이제 연출을 하신 가인님의 진실과 대담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를 정말 좋아해요. 꽤 오래 전에 만들어진 뮤직비디오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고 봐도 와 정말 잘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원앤올리 뮤직비디오를 꼽아주세요라고 하신다면 진실 혹은 대담을 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4년간 구독자가 꾸준히 느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티스트가 이론님 공식 계정에 뭐 직접 댓글을 달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인스타에 이론님 영상을 또 인증하기도 하고 추천하기도 하고 그러기 시작했잖아요. 어떠세요? 어떤 기분이에요? 역시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이거는 생각 못했는데 이런 느낌일지 궁금해요. 반반인 것 같아요. 사실 현재 이제 K-팝 아티스트에게 팬들이 유입되는 그 경로를 보면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또 새롭게 생산하기도 하는 프로슈머 역할을 수행하는 팬들의 공로를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유튜브에 이제 올라온 팬분들의 콘텐츠를 보고 진짜 찐팬으로 입덕을 하게 되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 해도 관심 가는 아이돌이 생기면 이제 유튜브에 클립이나 짤같이 이제 팬분들이 재생산한 짧은 콘텐츠부터 먼저 찾아보기도 하니까 네. 이제 K-팝 시장에서 프로슈머의 중요도가 저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또 소속사 측에서도 협업을 제안해주시고 아티스트 분들께서도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는 거는 아마 저와 같은 이런 팬덤 크리에이터 집단 이런 프로슈머의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수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예상을 아예 못했던 거는 아니지만 아는 거랑은 또 별개로 매번 깜짝깜짝 놀라요. 놀라실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 뭐 아티스트 분이 인증을 딱 해주신 그 순간에 혹시 느낌 기억하세요? 저 진짜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림킴님의 네, 옐로우라는 옐로우. 곡을 맞아요. 이제 다뤘을 때 림킴님이 그거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올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먼저 알려주세요. 네. 이런님 떴어요. 인스타에 올랐어요. 이렇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라는 생각이 들면서 라고 약간 이 감정 그대로 인스타에 이제 달려가서 보면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면서 와, 내 해석 컨텐츠가 원작자에게도 약간 인정을 받는 컨텐츠가 점점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때 그 심장이 쿵쾅거렸던 기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희도 김희로님이 듣동러라고 하셨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진짜 사랑합니다.
항상 뮤비 해석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한테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는? 실제로 사모님들이 댓글로 본인이 느낀 감상평이나 또 뮤비 해석을 많이 남기시잖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제 채널이 이런 하나의 토론의 장, 평론을 나누는 감상의 장이 되는 게 진짜 꿈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제 눈앞에서 실현화가 되는 거를 보면 너무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또 감사하기도 하고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이전에 에스파 세계관 영상을 이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해석들이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에스파 세계관 1편에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적어주신 해석을 정리해서 에스파 해석 영상 2편에서 아예 댓글 브리핑을 한 적도 있었어요. 맞아. 네. 이런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렇게 본다면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진짜 이거야말로 집단 지성으로 이루어진 콘텐츠인 거죠. 이제 구독자 애칭이 3과 5를 이제 곱하면 1호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제 영상은 제 의견만 있다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사모님들의 생각이 더 곱해져가지고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서 토끼 인형의 탈을 쓴 부캐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저분은 정말 정체가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AI설도 있더라고요. 언젠가 이론님의 본캐를 사모님들에게 공개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이렇게 또 듣동라에서 마련해주신 인터뷰에 출연을 하는 것처럼 뭔가 여러분께서 저와 제 채널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도 뭔가 언젠가는 본캐를 좀 슬슬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아까 1호님의 그 캐릭터를 알터에고라고 표현해주신 게 귀에 탁 박혀가지고 1호님 본캐랑 알터에고를 어떻게 바운더리를 스스로 규정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그 경계가 더 선명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해보면 이제 본캐는 조금 헐랭한 면도 조금 많고 약간 그런데 김희로라는 이제 캐릭터를 입고 활동을 할 때는 조금 최대한 똑부러지고 약간 분석적이고 그런 이제 마인드를 딱 갖추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활동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본업이세요? 아니요, 이게 본업이 아니에요. 진짜요? 네. 그래요? 네. 충격. 정말요? 근데 일주일이고 이틀 만에 그런 퀄리티의 콘텐츠를 발행하신다고요? 그쵸. 이제 기다려주시니까. 진짜 이것도 궁금한데 지금 어쨌든 이론님이 덕질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 덕질이 재밌으세요? 사실 진짜 예전이랑 똑같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이전에는 뮤비를 보는 게 이제 취미이자 좀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면 지금은 뮤비를 좀 마음 편하게는 사실 못 보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막 보이고 이거 이런 스토리인데 이거 이런 메타포인데 약간 이런 게 착착착착 보이니까 약간 아주 마음 편하게 보지는 못하겠다는 느낌? 근데 여전히 너무 재미있고 이제 콘텐츠를 만들면 여전히 막 심장이 뛰는 느낌이고 너무 재밌고 이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본인의 감상평을 이제 공유를 해주시고 그러는 이제 장을 보면 너무 행복해지고 또 그래요. 그걸 내가 만들었어. 이런 느낌. 이 장을. 네. 근데 이제 김희로 채널에는 뮤직비디오 해석 컨텐츠도 있지만 쇼츠 컨텐츠도 최근에는 이제 많이 내시고 있잖아요. 다이브 러브다이브 뮤비스 관전 포인트 60초 만에 해석해야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시도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새로운 컨텐츠들이 있는지. 사실 제가 지금 제 몸뚱아리가 이제 하나고 네. 기획부터 뭐 녹음, 편집 등등 모든 과정을 이제 저 혼자서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는 정말 많은데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감독님이라던가 A&R 분들이라던가 그런 관계 제작자분들을 이제 모셔놓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비하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콘텐츠도 이전부터 너무 해보고 싶었던 콘텐츠이고 궁금해요. 네. 그리고 또 지금은 현재는 이제 가사를 살펴보는 그런 콘텐츠를 조금 더 활용을 해가지고 구독자분들이 이제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혹은 감정에 대해서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연에 맞는 제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뮤직을 추천을 해드리는 그래서 그 프로필 뮤직 가사로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거나 내 감정을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후뮤 상담소라는 콘텐츠도 지금 새로 네.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사연을 받고 있을까요? 많은 관심, 많은 관부. 이론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여러 영업 비밀들을 풀고 가셨는데 네.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너무 이게
정말 오래오래 기억될 너무 좋은 기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처음에 질문지를 딱 받았을 때 너무 감동을 했어요. 콘텐츠에 대해서 너무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정말 그 애정이 가득함이 느껴져가지고 저도 정말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그런 정말 보람이 느껴질 정도로 잊지 못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사모님들한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나오신 김에 사모님,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사랑합니다. 사모예요. 네, 아유 정말 보내드리기 싫은데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영상 만드셔야 되니까 그쵸. 마음 같은 게 가둬놓고 만드세요 빨리 하고 싶은 심정인데 어쨌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뮤비 해석해주는 토끼 김희로님과 함께한 오늘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보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